힘없이 부서진 채 떠내려옵니다. 남은 주민들은 온 힘을 다해 언덕으로 달려왔지만 거센 파도는 너무 빨리 이들을 쫓아왔습니다. 파도가 눈앞까지 다가온 다급한 순간에도 주민들은 휠체어에 탄 이웃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에 나섰던 한 주민은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을 삼키며 파도가 언덕 밑으로 다가오기까지 모든 게 불과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원전 사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원전 30km 바깥에서까지 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이 검출됐는데 방사성 요오드 또 세슘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도쿄 신강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곳의 토양과 식물에서 스트론튬이 첫 검출됐습니다. 스트론튬 90의 경우 토양 1kg당 최고 32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 들어가면 잘 배출되지 않고 특히 뼈에 축적되면서 골수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슘하고 요오드하고 달리 뼈에 붙게 되면은 자신의 반감기 동안 절대 나가질 않습니다. 몸 밖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몸에. 원전 곳곳에 고농도 오염수를 제거하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우선 바다로 유출될 우려가 큰 원전 외부 터널에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건물 내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まずは700トンの移送をやって、その後その状況を見てということの判断になると思います. 하지만 이를 마치더라도 원자로 터빈실 등에는 여전히 오염수 5만 9천여 톤이 남아 있어 냉각 장치 복구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후쿠시마 원전을 폐쇄하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가 기계 고장 때문에 멈춰섰습니다. 방사능 누출 위험은 없다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30년 설계 수명을 다하고 10년 연장 가동 중인 고리 1호기가 어젯밤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원자력 본부는 전원 공급 계통 차단기가 과열되면서 손상돼 가동을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른 원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원전의 노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전소 측은 덧붙였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모선이기 때문에 그 방사능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본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고장을 수리한 뒤에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재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은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부터 의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부품만 바꾼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일본 원전 사태 한 달째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노후 원전이 또다시 고장을 일으키면서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는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총리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한중 양국 총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시 정보 교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피해 확산 방지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시 겨울철에는 중국 원전이 한반도에, 여름철엔 우리나라 원전이 중국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변 핵시설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북한 원전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총리는 또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중 양국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그리고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기를.
앞서 김 총리는 우방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아울러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시설이죠.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통합 배치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후보지가 5곳으로 압축됩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핵심 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 곳에 두는 통합 배치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에 속한 50개 연구단은 본원과 외부의 네트워크 형태로 분산 배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원 내부는 물론 외부 대학 출연연구소에 설치 운영하되 구체적 설립 형태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지 선정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직접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65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 전국 60에서 80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뒤 다음 달 중 5곳을 1차 후보지로 압축해 늦어도 6월 초에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반과 재해 안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적격과 부적격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벨트위원회가 본원에 배치할 기초과학연구단의 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정치적 배분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카이스트가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비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보직 교수와 평교수,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혁신위원회가 카이스트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어떤 타겟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카이스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교수와 학생 등이 참여하는 혁신 비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교수협의회의 제안을 서남표 총장이 전격 수용했습니다. 후퇴라는 것은 전진을 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별로 의견차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서 총장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하지 않겠지만 학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해 학교 측 5명과 평교수 대표 5명, 학생 대표 3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모든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혁신위는 최장 4달 동안 운영되며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총장은 혁신위의 결정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 제안을 총장이 거부할 경우 교협은 4월 14일 정오에 소집된 교협총회에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과 이런 가운데 서남표 총장은 당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놓고 떠나는 게 낫겠다. 카이스트 학부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오늘 저녁 잇따라 비상총회를 열고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110억 원이 나온 김제 마늘밭의 주인이 최근 인천에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55억 원을 찾기 위해 수사관을 인천에 급파했습니다. 마늘밭 수사속보 김진희 기자입니다. 마늘밭 주인 53살 이모 씨가 지난해 10월 3억 원을 주고 산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곳에 수사관을 급파했지만 나머지 은닉자금 55억 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중개사에서 확인했는데 확인 특별한 거 없어요. 인터넷 도박 조직의 총책인 밭 주인의 큰 처남도 국내가 아닌 중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주 중인 이모 씨하고 누나 이모 씨하고 또 같이 통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관계자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새벽 마지막으로 돈 뭉치를 옮겨 묻었다는 이 씨의 진술에 따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폐에 찍힌 지문 12개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밭주인 이 씨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110억 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 엿새째. 55억 원의 행방은 물론 마늘밭에 누가 3억 원을 눈에 띄게 버려 은닉자금을 찾도록 했는지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한복을 입은 고객에게 한복은 위험한 옷이라며 출입을 제지한 호텔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을 일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스캔들과 쌍화점에 한복을 제작했던 유명 디자이너 이혜순 씨. 어제 한복을 입고 신라호텔 뷔페 식당을 찾았다 출입을 거절당했습니다. 한복은 부피가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호텔 복장 규정상 트레이닝복과 마찬가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대우가 아니라 한복이라는 옷이 받은 대우인 거예요. 황당스러움도 가졌던 거고 내 스스로한테 창피함도 가졌었던 거고. 이 씨는 당시 상황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렸고 이는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호텔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이고 한복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옷이잖아요. 저희 전통 의상이니까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게 더 낫다 생각하는데 그걸로 제재를 당했다고 하니까 좀 별로 기분 안 좋네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오늘 직접 이혜순 씨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옷에 걸려 넘어지는 등 각종 사고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하려고 자세한 안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특급 호텔에서는 한복이 외면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10년 전에 일본이 기무치를 갖고 김치의 원조라고 우긴 적이 있었죠. 요즘엔 중국이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특효로 알려진 인삼. 동의보감은 인삼이 오장에 부족한 기를 채워주고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진생으로 불리는 인삼은 외국인들에게도 신비로운 먹을거리입니다. I do feel sometimes energized after drinking it or taking it.